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수사반장의 반장 이종혁입니다. 주식수사반장이 벌써 4회차입니다. 참 야금야금 시간 잘 가요, 그죠? 4회차 동안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시장도 좀 많이 안 도와준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뭐 계속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적어도 뭐 저는 제가 한 말 뒤에 숨는 사람은 아닙니다. 방송에서 할 때도 그랬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그건 또 언제든지 AS를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 주부터는 저희가 메일로 궁금하신 종목 달라 그랬잖아요. 어유 벌써부터 뭐 막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종목에서 위주로 좀 뽑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뽑힌 종목은 여러분들 카카오입니다. 참 저하고 인연이 이래저래 많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카카오 올라갔을 때 그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전 카카오가 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지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참 그랬던 종목이죠. 진짜 많이 밀렸어요.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카카오를 싫어하세요? 아니 저 카카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어필할 만큼 이쁜 게 있었으면 저는 카카오에 대한 좋은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만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우리 그 장금이의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넌 왜 이걸 달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단 걸 단 거라고 느낀데 그렇게 말하지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나쁜 걸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신뢰를 제일 많이 잃어버린 주식 중에 하나, 그럼 카카오 같아요. 제 스스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치기 소년이라고 불러요. 양치기 소년 우아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진짜 나타났는데 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도 아무도 안 믿어줬죠.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의 지금 하는 일련의 이 모든 행동들이 보면은 저는 꼭 양치기 소년 같아요.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카카오를 통해서 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런 말 하죠.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 이런 격언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톡 우리 다들 거의 웬만한 사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카카오톡? 야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가 잘못되겠어? 차라리 모르면은 두려움이라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오히려 뒤통수를 쳐버린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얘기들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뭐 요 근래 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얼마예요? 뭐 151억인가요? 뭐 얼마 맞았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막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자신감이 지나치다고 좀 너무 과유불급 같은 행동을 보였어요. 카카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 막 이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너무 방만하게 썼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카카오가 쭉 올라가고 나니까 이때 22년도인가요? 이때 카카오가 뭐를 했냐면은요. 우리 새로운 돌파구 찾을게. 그리고 뉴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엔터프라이즈니 뭐 브레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헬스케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시죠? 이 당시에 여러분들 3조 원을 투자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제 카카오가 뭐든지 손대면 다 잘 될 것 같죠?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잘 되는 집에 가서는요. 욕을 해도요. 아이고 참 이 사람 말 재밌게 하네. 이러고 되게 좋게 들어줘요. 그런데 안 되는 집에 가서는요. 뭔 얘기를 해도 너 나한테 지금 뭐 악담하냐 막 이래버려요. 그 분위기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는데요. 바로 이런 거죠. 카카오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거라도 카카오가 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투자라고 그래도 다 좋은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 매스컴들 보면 아마 다 좋은 얘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 결국 실패한 투자가 되고 있죠. 왜? 2022년도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뉴 이니셔티브를 해서 3조 원을 투자했다. 근데 3조 원 투자한 거에 대한 성과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투자한 거에 대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성과가 어느 정도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안 보였다는 거죠. 이 3조 원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 참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안 좋은 악재가 얘는 있었어요. 뭐냐? 이렇게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뽑으면요. 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요. 아주 큰 악재가 됩니다. 이 반장 내가 알기로는 이러면 이거 아닌데 이런 거 좋은 얘기인데 이거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그래가지고 주마가 편해라 뭐 이런 말들 사람들 많이 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야지 더 잘 달린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냐면 원수를 아주 자연스럽게 제거하려면은 말을 한 번만 태우면 된대요.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말은 달리는 말에서 그냥 떨어지면 바로 목뼈가 나가서 그냥 즉사래요. 크리스토퍼 리브인가요? 그분 어때요? 반신불수 됐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말에서
낙마사고 때문에. 말에서 한번 떨어지면 말 높이 여러분 아시죠? 예,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마가편이란 이 말은요, 여러분들 말을 다룰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뭘까요? 주식을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거쳐서 자기가 실력이 있어. 그런 분들은 그래요. 전 뭐라고 안 해요. 그런 분들 이런 거 하는 거. 지금도 제 방송 보는 많은 분들 중에 뭐 아우 나 주식 되게 잘해. 아이 그런 분들 제 방송 보지 말라니까요. 뭘 제 걸 보세요. 딴 거 보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기초가 없는 분들, 그리고 기초를 이제 잡으려는 분들, 그런 분들 눈높이에서 저는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말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한테 달리는 말에 올라탈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이구 예 올라타서 그냥 목표 나가시면 큰일 나요. 못 올라가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시세 뽑았다는 너무너무 큰 악재를 많이 맞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주식이 이렇게 되고 나서 떨어질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정을 받고 재돌파할 때가 좋다는 것도 어디서 많이들 우리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송에 이런 데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좀 요런 데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돌려서 올 때 이거 아주 좋은 돌파입니다. 예, 이거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요럴 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내가 그때 조금밖에 못 들어갔어. 그래. 내가 바보 같았어. 여기서 그때 내가 용기 내서 많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근데 참 주식이라는 게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꼭 요럴 때 많이 들어가세요. 이제 물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인데. 여러분들 그때 뭐라 그랬어요? 국민 주식이라며, 카카오. 물 타면 다시 또 올라올 거야. 카카오인데.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또 물을 타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 램수면. 예, 램수면 아주 반응 좋아주셨는데요. 램수면. 예, 이건 거의 침대가, 과학 수준이야. 차라리 여기서 물을 안 탔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물타기라고 또 이상하게 유튜브에서 막 가리킵니다. 물타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타기로 해서 개인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20% 미만이에요. 80%는 물타기를 해서 다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만 더 먹어버려요. 물타기가 아니라 물 더 먹기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하죠. 또 하나, 메신저성으로 카카오도 카나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AI에 카카오톡하고 해가지고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확실한 구체적인 그 계획도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에서 반응은 그렇지가 아직은 않아요. 양치기 소년 얘기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차라리 첫 번째 거짓말에서 진짜 양이 나타났다 그랬으면 사람들은 그래도 한 번 정도 그냥 믿어줬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두 번 거짓말하니까 세 번째는 아예 안 믿어줘 버리죠. 주식은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안 올랐던 애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르기가 편해요. 근데 이랬던 애는요, 신뢰가 져버립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가면서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신뢰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물려 계신 분들 많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좀 희망 섞인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드리는 게 지금 너무너무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가 깨버리면요, 이 주식에 대해서 함부로 안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도 나고 못도 나고 막 좋은 얘기들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양이 목에 방울 어떤 쥐가 달까요? 서로 뒤로 다 빠집니다. 좋은 생각이야. 네가 달어. 서로 좋은 생각이야. 네가 달어. 다들 서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쥐가 달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을 누가 살까요? 웬만해선 잘 안 산다는 거죠. 이렇게 신뢰가 깨버린 주식은. 여기서 안 빠지는 거 가능하잖아요. 안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안 빠지려고 이 주식 사세요? 올라가는 거 우리 그거 보고 사는 거 아닌가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카카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거 갖고 물려 계신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저는 이 주식들은 빨리빨리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여서 다른 주식으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카카오하고 정반대의 모습 종목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 제일 핫한 분야죠. 지금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이 방산의 인기는 아주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수혜주로 너무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얘의 가장 주력 제품은 K9 자주포입니다. 얼마 전에도 루마니아의 1조 몇천짜리인가요? 그런 거 한번 됐다고 발표했던 것 같은데 K9 자주포 하면 지금 계속 어디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제일 많이 나온 나라 중에 하나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만 나오나요? 또 어디 나와요? 폴란드, 터키, 제가 좀 전에도 루마니아도 나왔어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요. 다 유럽이라는 겁니다. 왜 유럽만 가? 아니 동남아도 가죠. 예. 근데 지금 제가 한 나라를 얘기를 계속 안 하고 있었죠. 이 나라 왜 안 나오지? 이런 얘기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쓰는 최고의 무기 수입국이기도 하면서 무기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우리가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년에 국방 예산이 1100조가 좀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뭐 700개에서 뭐 800조 사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1년의 예산보다 국방비로만 한 50% 이상이 더 쓰여요. 어마어마하죠. 슈퍼 국방 예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수출했다는 얘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걸요. 무기 수출했다는 얘기?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제약 한번 기억해보세요. 제약. 근데 신약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주가 빵빵 나를 때마다 뭐가 나오든가요? FDA 승인이라는 거 나오지 않든가요? 이게 미국의 그 식품의약청이잖아요. 거기에 허가를 받았다면 신약이 날아다니잖아요. 그 정도로 미국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참 불행히도 무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방산 지금 하나여러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뚫질 못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카카오 얘기할 때 이럴 거예요. 좋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좋게 얘기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좋은데 나쁘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또 참을 끼얹는다는 거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좋을 때 너무 지나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어쩌건 저쩌건 해도 뭐 요즘 외신도 많이 보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내의 어떤 그런 매스컴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국내 소식이나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방산이 진짜 전 세계에서 막 최고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혼동을 줘요. 우리나라 방산에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성비 때문이에요. 가성비. 프랑스나 이런 데가 만약에 무기 뭐 독일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어떤 무기를 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받아요. 폴란드가 아무리 그래도 뭐 어마어마한 선진국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터키 뭐 유명은 하지만 거기가 뭐 어마어마한 선진국이에요? 아니잖아요. 루마니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위비가 그렇게 뭐 다른 선진국같이 클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싸고 좋은 거 찾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무기가 방산할 때 이 금융이 또 중요하거든요. 금융 조건이 되게 좋아요. 기술 이전 같은 경우도 잘해준다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참 슬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후발 국가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시스템에 기대는 거? 전 그래서 방산 주가 올라가는 거 참 한편으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 참 씁쓸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싼 가성비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화두로 해서 계속 돼야 되는지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이 회사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있었죠. 이 회사에 우주항공 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우주항공 왜냐 얘네가 발사체 같은 게 이 우주항공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데 이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 우주항공이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방산이 80이면 얘네 한 20대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아직은. 이쪽이 제대로 어느 정도 진짜 좀 돈이 되고 하려면요 2030년 이후부터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꽤 많이 남은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얘 주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죠? 네, 엄청나게. 그러면 이런 회사 하나 한번 지금 볼게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제일 끝내줬던 회사 기억나세요? 시젠이라고 기억나세요? 코로나 터지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젠 진짜 절대 안 꺾일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됐죠. 작년에 끝내줬던 전기차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던 회사죠. 어디입니까? 포스코홀딩스. 자, 작년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도체 올해 참 상반기에 최고였잖아요. 반도체 그죠? 그때 최고의 종목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한미반도체. 올라갈 때는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어요. 전부 다 똑같지 않나요? 그때는 걔네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다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주식을 진짜 저도 이제 한 업계에서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주식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 법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그래도 우린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옛날에 뭐 평균 수명이 60이었다 그러면 지금 80 뭐 이렇게 되고 앞으로 100세가 되지만 반드시 죽어요. 그거는 인간이면은 누구든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제가 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말씀드리냐 방산 똑같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전 항상 했죠.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로장생할 만큼 많이 드셨을 것 같다. 진짜 이제 뭐 욕 더 먹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저는 방산 분명히 그 뒤를 밟을 거라고 봐요.
이 종목에 있어서 방산 너무 좋게들 많이 보시고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방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다른 시각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트럼프까지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걸로 또 방산이 해먹을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여기서는 캐스촌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되겠네요. 이 종목도 궁금해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컨텐트리 중앙을 뽑아봤습니다. 중앙일보의 컨텐츠, 뭐 드라마 이런 거 같은 거 만드는 회사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회사 극장 운영하는 것도 아셨나요? 어디 운영해요? 메가박스. 그리고 이 회사 키즈 카페도 있어요. 지금 아이들 키즈 카페 갈 나이 그 정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 플레이 타임이라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좀 사업 분야가 몇 분야가 있죠. 지금 주가 보시면 나와요. 예, 지금 미끄럼틀을 그냥 계속 타고 있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주가가 한번 여기에서 반짝 잠깐 이렇게 반짝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얘네가 뭐 어떤 영화를 제작했었냐면 얘네가 서울의 봄을 했죠. 바로 그 유명한 서울의 봄 때문에 내려가다가 주가가 반짝해요. 근데 이때 이제 여기서 바닥 찍었나 보다 했던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별 볼 일이 없어지죠. 그러면 얘는 올해 뭐 되게 재밌는 거 안 만들어냈을까? 아니요, 얘는 올해도 재밌는 거 만들었어요. 범죄도시 4 아세요? 천만 영화. 지옥2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젠 아예 반영도 안 되죠. 왜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요번에 얘네 빅히트작이 있었습니다. 얘네 자회사가 만들었죠. 제가 어떤 친한 요리사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요즘 장사 잘 되세요? 그러니까 아우 죽겠대요. 왜요? 그러니까 흑백이들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 흑백이요? 뭐예요?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요. 아시죠? 바로 그 흑백 요리사가를 자회사에서 제작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이슈화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때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전혀 없죠. 우리는 흔히 이래요. 어떤 뭐가 하나가 발표가 되면 이제 그걸로 돌았을 거야. 우리는 주식을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에서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그럼 어떤 호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우린 배웠는데 아닌가? 예, 여러분들이 이들이 혼동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지금은 틀린데 또 다음엔 맞다. 이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주식에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를 공식같이 외우면 안 돼요. 뭐가 있으면 이제 돌아설 거야. 뭐가 있으면 돌았을 거야. 뭐가 있으면 돌았을 거야. 아니, 진짜 어쩔 때 돌아서기도 해요, 막. 아까 그랬잖아요.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돌아서요, 잠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지 이런 걸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계속 우리가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은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경험이 없이 몇 년, 특히나 우리 코로나 이후에 주식했던 분들, 우리가 흔히 주린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주식시장에서 진짜 힘든 걸 보신 적이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 힘들잖아요. 30년 가까이 주식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 주식시장의 힘듦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얘기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겪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프고 배우시게 돼요.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본다면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도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드라마 제작 이 회사 그럼 별 볼 일 없나? 여러분들 얘네들 그때 엄청나게 막 날아가고 했었죠. 이때 보면. 이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얘네들 막 히트작 막 내놨잖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 되게 유명한 작품. 케이블 쪽에서 지금도 시청률 안 깨지는 제일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죠? 모르세요? 그 유명한 대사?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도 얘네 거예요. 얘네 엄청난 작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현실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돼요.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컨텐트리 중앙으로 볼게요. 얘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라오는데 컨텐트리 중앙은 이렇게 아예 못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회사는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훨씬 무겁다는 소리예요. 훨씬 안 좋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걸 가려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 회사 SL이라 그래서 JTBC 스튜디오. 스튜디오 룰루랄라인가 그래요. 그래서 SLL이라고 불러요. 자, 회사인데 요번에 상장을 하죠, 이제. 곧 상장을 합니다. 이 J 컨텐트리 중앙에서요. 핵심 회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 보던 케이스 아니에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으로 뽑아낼 때 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LG화학의 핵심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걔가
상장하면서부터 얘의 매력이 확 떨어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컨텐트 리중앙도 스튜디오 룰루랄라가 얘네가 상장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에 매력이 더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껍데기만 남는 회사 같이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왜? LG화학은 차라리 딴 거에서 뭔가 그래도 좀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얘네는 진짜 뭘로 할지 지금 막막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건 아닌 거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빨리 끊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들여봐요. 왜? 그리고 차라리 다른 애, 가능성 있는 애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세 종목 해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좀 드리고 공부도 좀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이 반장 오늘 어떤 얘기 혹시 안 해주나 라고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뭔지 알아요. 그럼 제가 요렇게만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위기와 기회는 서로 붙어 있어요. 주식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냐? 위기와 기회는요 서로 같은 지점에서 있었어요. 과연 위기로 가느냐 기회를 잡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겠죠. 근데 결국 출발은 같이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위기로 가고 계신 거고요. 만약에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기회로 잡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사반장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방송 더욱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예방주사들 안 맞으신 분들 진짜 마지막으로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